오늘은 건축비 지원 B 현장에 대해서 견적 공개를 하는 그날입니다. 여기가 제주도 현장인데 제주도 현장은 단가가 비쌉니다. 이 단가가 제주도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났고, 이제 새해가, 이제 또 시작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전체 회의를 하면서 또 합리화를 했죠, 합리화를. 이제부터 1월 1일이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라. 하면서 또 오늘 대화를 좀 했는데, 명절 때 쉬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둘째가 이제 100일 지나고 4개월 됐는데,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이게 딴 사람 보면 안 웃고, 딱 제가 설아야 하면 딱 웃더라고. 생기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뭐 내 눈에만 이쁘겠지만 이뻐가지고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기 용품들 요즘에 애기 용품 얼마나 많습니까? 분유 제조기에 뭐 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뭐 소독하는 거, 열탕하는 거, 또 분유 나오는 거 뭐 오만 개 다 있는데 이걸 다 들고 시댁 갔다가 친정 갔다가 하기 너무 힘든 기라 이게. 그 명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을 했어요. 오지 마라. 뭐 들어올래? 그 아도 어린데 오지 마라. 당연히 장모이면 오지 말라 크고. 또 이제 저는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상을 안 모실 수가 없는 기라 이게. 이제 명절 첫날에 내 회사 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아들내미 손잡고 우리 집에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아버지랑 형이랑 또 한 잔 먹고 자다가 중간에 잠을 깨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네 그날도. 이게 잠자리가 바뀌면 원래 잘 자거든요. 이게 그냥 잘 자는데 뭐 어느샌가 이제 조금 잠자리가 바뀌면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 잠 못 자고 계속 이게 뭡니까? 전쟁 영화에 빠져가지고 전쟁 영화 계속 보고 전쟁 영화 보면은 좋은 말 많이 나와요. 의지를 막 돋구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예, 그런 말 들으면서 이제 나도 이제 아씨 이제 명절 끝나고 전쟁터로 또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또 보고 밤샜죠. 그 아침에 이제 조상 모시고 아버지는 또 명절 전에 산소에는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랑 형이랑 이제 우리 아들이랑 손잡고 산소 가가 절하고 그냥 인사 어른들한테 다 드리고 우리 집으로 올 때마다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랑 모시고 그래야 갔어요. 그래 가갖고 거기서 또 놀고 밤이 되고 이제 집에 가시고 이제 잠을 잘라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싫은 기라. 그래 누가 또 이거 봤다 아닙니까? 이거 뭐 봤냐? 요번에 새로 나온 그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인가? 그거를 또 한참 봤다. 그래 또 아침이 잘 밝고 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조금 또 자고 우리 조상은 모셨어. 근데 우리 와이프 조상은 안 모셨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 내가 이게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부랴부랴 9시 일나가 아들내미 챙겨갖고 야 엄마 조상한테도 가야 된다. 가자. 왠지 벌 받을 것 같다. 가자. 해가지고 또 그 해가 또 그제도 해가 갔다 아닙니까? 길이 얼마나 막히든지 그래 또 추모의 집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그날 좀 쉬었죠. 그날 쉬고 어제는 또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오셔가지고 밥 먹고 한다 또 모시고 그냥 뭐 눈 뜨니까 오늘이에요 지금. 먹는 것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제 다이어트 이제 시작합니다. 1월 1일 아닙니까? 제가 명절 지나고 다이어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오늘 운동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운동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운동도 못 해먹겠어. 이게 한참 할 때 몸이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지. 막 올라오는데 또 며칠 좀 한 달 치니까 이게 쑥 또 다 빠져. 근데 이제 근육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좀 살 좀 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잡담 너무 많이 했는데 명절 다들 잘 보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년 청룡의 해 다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비 지원 B 현장에 대해서 견적 공개를 하는 그날입니다. 앞전에 이 건축비 지원 B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디자인이 아마 올라갈 건데 여기로 올라갈 겁니다. 한번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아, 이 정도 집 만들면 이 정도 비용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디자인 설명을 하면서 창문이 없는 집이 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창문을 없애기를 바랬는데, 또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기라 창문을 또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창문을 넣었습니다. 건축비 지원 B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디자인도 몇 개, 한 두어 개 했는데 처음에 했던 게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됐던 것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상승되게 됐는데, 너무 초과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못 한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디자인 엎자 했는데 디자인 엎어서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래도 첫 번째 디자인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그 지역에 현행법이 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또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처음 디자인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계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법이 바뀔 줄이야. 지자체에서 이제 그걸 허용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고, 창문 없는 집을 원했는데 클라이언트께서는 창문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견적서를 뽑은 겁니다. 지금 건축 허가 들어가 있고 곧 허가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허가 떨어지면 이제 또 공사를 진행해야죠.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 현장인데, 제주도 현장은 단가가 비쌉니다. 이 단가가 제주도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제주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는 좀 인식이 좀 좋지가 않았다고, 이게. 인식이 안 좋다 해야 되나? 약간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지자체 내에 이제 장비 업체라든지 장비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된다. 그래서 한번 삔또 상하면은 전부 다 막아버린다. 저희가 객지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단합 이런 거 뭐 있습니까? 그만 다들 우리 지역에 사는 것처럼 다들 잘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육지보다 더 그냥 좀 원활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재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노임이나 이런 게 좀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물류비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물 건너 오는 거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업되면서 제주 단가가 재료에 따라 틀리지만 50%더 비싼 게 있고 30%더 비싼 게 있고 20%더 비싼 게 있고, 일단은 싼 건 없어요. 여기 육지보다 싼 거 딱 하나. 아니, 싸다기보다 현무암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을 육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반출이 금지가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지에서 화산석, 돌담 쌓기 이런 거 할 때는 베트남에서 수입을 했다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널린 게 그냥 현무암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을 쌓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제주 감성 하잖아요. 다 그런 게 화산석이나 그 풀떼기나 이렇게 잡초들 이런 느낌이 약간 제주도 느낌이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건축비 지원 B 현장에 대해서 견적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네요. 재료비가 3억 3천, 노무비 3억 2천, 기타 경비 8,700. 기타 경비는 뭐냐면 이게 장비예요, 보통. 장비하고 토목 재료, 토목에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계가 7억 4천이에요. 7.4억. 여기서 한 20, 30% 떨구면 육지에서 하면 6억 5천 정도 나오는 상황이네요. 많게는 7억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6억 5천 정도 하면 되겠네요. 상세 내역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가설공사 하면 시스템 비계, 이 비용이 아마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강농발이. 그것 두 개 합해서 2,400 정도 나오네요. 2,400. 현장 정리 800만원, 폐기물 360만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목공사죠. 토목공사가 4,800 정도 나오네요. 시우수 연결, 우수, 오수, 빗물바지 해가지고 토목 설비 비용, 옥외 배관, 도로 복구 비용 이런 것들. 요거는 절성토, 흙 운반하는 거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한번 볼게요. 철근이 토탈 16준 2톤이고 톤당 가격을 적용해서 이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비용, 타설에는 노임이 있고 펌프카가 있죠.
노부가 비용이랑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로폼 거푸집 세우는 비용입니다. 유로폼 거푸집 세우는 비용. 그렇게 해서 1억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항이고, 토목, 옹벽.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옹벽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흙을 대메워요. 자, 이렇게 하는 토목 옹벽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실제 건물은 HBM 철골입니다. 철골과 판넬이죠. 철골공사, 판넬공사 1억 3천만 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방수 2천만 원. 제가 옛날에는 철골공사하면 방수가 쉽다 생각했는데, 방수가 어렵다기보다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결로라는 게 차가운 온도, 뜨거운 온도가 만나가지고 물이 되는 거 있죠. 액체화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 그 결로 현상 방지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철골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B임에다가 보양 작업을 해야 되고, C 현각에다가도 해야 되고, 쇠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양 처리를 조금 야무게 해야 된다. 그래야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미장. 자, 미장공사에는 외부 마감공사, 마감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1억 800이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철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곳은 화장실, 벽체 세우고 바닥 만들고 할 때 들어가는 미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마감에 있어서 미장공사, 그러니까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단열재 위에 다시 미장으로 싹 한번 돌리잖아요. 그 미장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스타쿠 뿜칠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스타쿠 뿜칠보다는 바르는 걸 좀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면 뿜칠이 좀 재료는 아낄 수 있는데 내구성으로 따졌을 때 손으로 눌려가지고 새흑손으로 마감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미장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자, 수장공사. 수장공사라고 하면은 세 개의 객실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요 창호, 항상 창호는 비싸요. 항상 창호 공사는 비싸다. 설비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쓸 수 있게끔 좀 추천을 드려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건 클라이언트 선택사항으로 하는 걸로 하고, 노천탕처럼 하려면 40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물 온도가. 근데 이게 40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부에 있는 거는 직수로 그냥 쫙 뿌려가지고 40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거는 이제 외부 공기가 접촉되면서 이 온도 계속 내려가죠. 여기 보니까 남해 가서 요번에 우리 남해 현장 가보니까 위에 단열재를 딱 덮어놨더라고. 물에 둥둥 뜨는 단열재를. 근데 또 그게 국내에는 없어요. 미국에서 또 이게 수입해가 들고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는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남해 우리 클라이언트도 빡빡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용적으로 상당 차이가 났거나,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수입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건축비 지원비 현장 견적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닉네임 적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견적에 대해서 들고 가셔서 분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고요. 3일 동안 무료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빨리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공짜로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24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하는 CES 2024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현장 스케치를 제가 한번 따봤어요. 그 CES가 뭐냐면, CES 2004 뭐냐면 박람회 같은 곳인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출시할 때, 처음 출시할 때 거기서 했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많고 중국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150개국에서 참가를 해요. 좀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하곤 해요. 내용을 듣자 하니 전부 AI랍니다. 전부 AI야.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로봇 공부하다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 개의 계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위층,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바뀔 거래요. 어떻게 바뀌냐, 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로봇을 만드는 집단,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있죠. 과학자들,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 그 직책을 가지게 된다, 또는 돈을 제일 잘 번다,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계층이 중산층에 포진하게 되는 건데,
로봇을 다루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말고 한마디로 포크레인으로 치면은 포크레인을 만드는 현대가 아니고 조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공기술이나 또는 그 사용기술이나 그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이 중산층. 이 퍼센테이지가 더 중요해. 한 95%가 서민층일 거래. 그러니까 5%가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95%가 기계한테 도움 주는 사람들. 기계에 충전시켜주는 사람. 기계를 닦아주는 사람. 이게 다 인간이 할 일이라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아주 그 기계 쪽으로 무지한 박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층,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시급이 높아도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일을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이. 또 일을 한다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뽑잖아요. 저는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들 세대의 의기투합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또 힘들면은 술 한잔 먹자가 또 술 한잔 먹고 정주영 회장님 보세요. 저 위에 선배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같이 있는 노동자들하고 막걸리 먹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막 의기투합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건 없어. 젊은 친구들 제 시간 되면 퇴근하기 바쁘고 워라밸입니까?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를 맞추자 해가지고 일하는 것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서 워라밸 사는데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고지식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고지식한 거예요. 일하고 라이프 어떻게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노. 일은 힘든 거, 라이프는 재밌는 거, 행복한 거, 야 이거 있는데 사람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어. 행복한 건 계속 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 밸런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맞춰지려면 이게 이만큼 해야 한 번 딱 할 때 이게 맞춰지고 또 이만큼 해야 한 번 할 때 딱 맞춰지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라이프가 얘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이미 라이프가 워킹을 잡아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 안 한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실업률이 높잖아요. 실업률이 높을 이유가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인 같은 경우에 사람 뽑고 싶겠습니까? 아, 그냥 기계 없나? 로봇 같은 거 만들 수 없나? 이래 된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이제 자꾸 만들어낸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진짜 젊은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도 직업이 아마 없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 지금 3D 프린터 합병해가지고 이제 특허거 양도양수하고 있어요. 7월 달에 상용화 시킬 겁니다. 어떤 한 직업을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목수들이 일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 빌거든. 아, 좀 해줘있어. 내 좀 단가 좀 치줄게. 얘. 아는가? 아니, 술 한잔 사줄게. 해줘있어. 그래도 안 할라 그래. 그래, 억지로 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3D 프린터로 가지고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그 3D 프린터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지금 영상도 몇 개 만들어 놓았는데 딱 던지면은 기계가 다 만들어지. 목수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목수가 더 정교해. 근데 실제로 이게 딱 상용화가 되는 순간 목수들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2040년도인가요? 2038년도인가 친구가 얘기를 하던데 그 약간 개짜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것만 파는 친구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2040년도인가요? 2038년도인가? 아무튼 그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65세랍니다. 둘 중에 한 명 65세라 이 말이라. 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낼 거고 노인층은 누가 미살리깁니까? 물론 그 시기가 되면 조금 우리가 생명력이 늘어나가지고 65세대도 팔팔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퇴직은 또 그대로라. 퇴직은 몇 년 안 늘었어요. 그럼 그 제2의 삶이 또 있다고. 그러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거든. 청년들이랑.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세금 내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웬걸 근데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금 낼 데가 없어. 애들이 일도 별로 안 해요. 세금을 걷어야 세수를 가지고 나라 운영을 하는데 나라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길게 보면 뭐다? 지금 목수들이 일 안 하려고 젊은 친구들이 일 안 하려고 하고 뭐 다들 일 안 하려고 하면 값싼 외국인 노동자라도 데리고 와서 세수를 걷자 이기라. 근데 그게 맞거든. 한국 사람이 일해서 세금 걷는 거나 외국인이 일해서 걷는 거나 똑같은 거라면 우리나라 사람도 일을 안 해. 외국인들이 일하고자 넘쳐나. 그럼 그들이라도 불러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업인들한테 제공하면서 기업인들이 그들을 쓰면서 원자재값 낮추고 단가 낮추고 해가지고 돈을 벌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외국인은 또 들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인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지는 뭐 않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랑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차별도 있을 수도 있고 치안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일을 안 하잖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럼 그들이라도 와가지고 일해서 세수를 걷어가지고 나라 운영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세수를 걷어내야 복지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낮은 사람들 또 미 살릴 수가 있다. 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뭔가 도전하면서 막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뭐 결론은 오늘 영상은 건축비 지원비 현장의 견적서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좀 젊은 친구들이나 건축학도들은 앞으로 건축에 대한 미래도 밝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 쌓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런 다음에 해외여행 가고 하세요.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거 댓글 달아주시고 빨리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